한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과 친구 되시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뭐 오늘 무방 꼭 해야 되겠죠. 네.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역시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이 아주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보다는 약간의 큰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그려드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3시 50분 여러분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교수의 한큐에서는요. 한교수 매니저님이 오늘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좀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미리 의견을 주셔서 네. 그래서 종목은 공개하지 않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오늘의 한큐, 시장의 변동성 왜 이렇게 큰 건지 한번 그 키워드를 짚어볼까요? 변동성 확대. 그렇죠. 일단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나 이런 해외 증시 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변동성이 나올 만한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를 흔들어댑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가 시초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하방 경직 전개됐었는데 하방 경직이 전개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글에 또다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에 또 하락세를 또 이끌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증시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 갭 상승하는 모습이었었죠. 결국엔 시장 자체가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장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폭이 좀 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투매를 좀 유발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내일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직이 나오거나 소폭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는 시초가가 또 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변동성들은 일단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다시 한번 우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기술주들이 진짜 불안한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됐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재확산되더라도 또다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확산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둘 수가 있는 상태고요. 기술주들도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기대했던 정책을 기대했던 패턴을 내놓지 않아서 실망감에 의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뭐 해마다 30%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세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했던 뭐 27,000선 다우지수가 조금 깨졌어요. 추세적으로 고점 찍고 약간의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심리적인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외국인들 오늘처럼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최근 며칠 동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을 중심으로 매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어대면서 시장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조정을 타서 유망 종목을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매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매매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인들, 외국인들의 이러한 불확실성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변 여건이 조금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 매수와 함께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장세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보다는 주변 여건들은 이렇게까지 장이 밀릴 만한 이슈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의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큰 부분이니까 너무 단기 등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앤서니 파우치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는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 달까지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11월 달 정도 선에서 백신을 만들고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증권시장이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힘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
그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백신입니다. 그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백신을 나오길 때를 기다리고 있고 충분하게 물량 확보하고자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백신이 나오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또 하반 경기 나오고 또 하반 경기 나온 상태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미국 증시라든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이런 것들과 함께 바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상방으로는 미국 증시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또 경기에 매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방으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조금 밀려 있는 모습들인데요. 자, 다우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관주의 나오고 있는데 밀집대를 살짝 깨는 상태입니다. 그저께 장준 저점을 깨고 내려간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깨고 내려간 형태는 아니고 깨고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지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현재 27,000선을 소폭 깬다고 하더라도 26,000선 정도가 또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것은 25,000선에서 27,000선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강력한 밀집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밀집대를 쉽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하락세는 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도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대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공포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현재 어떻습니까?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주봉 보시게 되면 밀집대 직전 고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일단 2200선 뚫은 상태고요. 뚫고 나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5주평선, 10주평선을 깼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이 밀집대 상단, 과거 저항선이 뚫리고 나면 이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증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경제 지표라든가 또 코로나19 방역 대기라든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좋은 상태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 하락은 좀 과도한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 코스피 지수 하락세는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정도 선에선 추석 전후로 해서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적인 투매 전략보다는요 아직은 좀 시장은 좀 관망하시고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된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장중에 4% 넘게 급락하면서 지금 이 정도면은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코스피도 현재 2% 넘는 급락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의 한 수로 전해주시죠. 자, 내일 한 수는 시장 안정 확인 필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안정 확인 필수.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어라.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두고 보고 나서 확실한 걸 보고 체크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동일한 의견이신지 아니면 어떤지요? 거의 동일한 의견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를 저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클 거로 예측은 못했는데 일단 워낙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유 없이 시장을 흔들어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또 강합니다. 특히나 그동안 한국 증시가 상승장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흔들어대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주변 여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결국엔 흔들리면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신고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얼마나 커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다우지수가 직전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간 상태는 아니고 대세 하락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를 핑계로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안정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반등에 나서면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다시 밀리는,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변동성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면 일단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 전략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시장이 좀 충분하게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 30에서 50%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도 이런 조정 장세가 났을 때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싸게 사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분명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시장이 먼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부분들, 또 여전히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이 있고 또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일단은 지금은 현금 비중은 30에서 50% 정도까지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만약에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바로 이제 주도주라든가 유망종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성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관망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대세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그래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면 막 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 자체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현 구간에서 매매라 그랬죠. 투매도 지금은 제가 보기엔 투매도 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투매까지 나서는 것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면서 좀 관망을 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수급 동향, 최근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의 흐름입니다. 지금 상방에 있는 그 빨간색 선은 이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고요. 하단이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인데, 실질적으로 현물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1차적으로 지난번에 지수 올라갈 때 한번 마락 팔았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매도세가 상당히 완만해집니다. 코스닥도 한 차례 들어왔다가 파는 거지만 이때 매수했던 것을 매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팔고 도망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맨 하단에서 지금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너무나 많이 샀습니다. 너무나 많이 샀고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팔면서 시장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선물 지수가 밀리게 되면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지수가 밀리거든요. 밀리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같이 물량을 텁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흔들어대면서 매물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물은 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간다는 관점보다는 흔들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한 그런 또 매매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 5일선 11평선까지 깨고 내려간 그런 흐름이 일단 나타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800선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대응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시장이 안정될까? 코스닥 시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기 하락세를 보고는 5일 이평선이죠. 850선 정도가 될 겁니다. 850선 정도까지 올라가야 전체적인 시장, 코스닥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보시고, 그때부터는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직전 저점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저점은 과거 저항선이었고 이것이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 여기 780선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는 깰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저점을 찍고 한 차례 5일 평선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 장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좀 충분히 안정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부터는 우리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개파락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밀려나면서 이전에 우리가 8월 달에 보였던 7, 8월 달에 보였던 급락장과는 또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모든 매매 주체들이 물량을 다 털었던 그런 시점이고요. 네. 지금은 시장이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물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걸 견뎌내지 못한 개인 투자가들의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동반해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 증권시장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은 없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꼭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 큐 한 수 들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